실제 치과 수면 마취 중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알지 못했던 사실들까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지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치 전문의 인플맨 김정기 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수면 마취로 잠든 사이에 내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은 내가 잠든 순간 의료진들이 이상한 짓을 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면 마취는 공포와 통증 없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지만 그만큼 불안과 궁금증도 커지죠. 그래서 오늘은 수면 마취라고 하면 그냥 푹 자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수면 마취는 조절된 의식 저하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자는 게 아니라 마치 잠결에 모든 걸 희미하게 듣는 상태인 거죠. 일반 수면 중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뇌파가 나타나는 반면에 수면 마취 상태에서는 뇌파가 느리고 또 일정하게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즉, 수면 마취 상태에서는 뇌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아주 느리고 둔해진 상태죠. 보통 치과에서 하는 국소 마취는요, 특정 부위의 신경을 막아서 통증만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 마취는 이와 다르게 뇌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잠들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수면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 약물이 우리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게 되고 이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합니다. 가바는 뇌에게 진정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뇌는 점점 조용해지면서 수면 마취에 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섭다는 감정이 줄어들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나 과거의 기억은 모두 다 유지되는데 마취 중 일어난 일만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뇌를 조절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약물들은 설계 자체가 일부 뇌의 기능만 선택적으로 조절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뇌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용량이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일은 잠시 멈추게 하지만 생명 유지 시스템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신 마취와 수면 마취를 헷갈리시는데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신 마취는 자동차의 엔진을 완전히 끄는 것과 동일해서 모든 신체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수면 마취는 엔진은 켜둔 채로 공회전을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요하면 바로 환자를 깨울 수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호흡도 계속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수면 마취는 우리의 뇌를 잠시 조용히 쉬게 만들지만 안전장치를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은 정밀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치과 수면 마취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은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그리고 레미나졸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용된 케타민은 해리성 마취제로 통증 완화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심혈관계의 억제가 적어서 쇼크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유용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마취 중 환각이나 악몽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치과 시술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미다졸람은 198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인데요. 불안 완화와 기억 상실 효과가 탁월해 마취 중 환자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필요하면 약물 효과를 빠르게 끊을 수 있는 역정제가 있다는 건 큰 장점이고요. 다만 사람마다 약물 반응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거나 불안장애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미다졸람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술 중 갑자기 각성해버리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치과 의사에게도 그리고 환자에게도 꽤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고 흔히 우유주사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약물은 빠르게 깊은 수면 상태로 이끌어주고 또 금방 깨어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구토나 오심 같은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다른 약물에 비해서 호흡 억제나
혈압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또 수면 마취 관련 사망사고는 대부분 프로포폴 약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동반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곳인데 마취과 전문의가 없다면 조금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감독 아래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지켜 사용하면 충분히 유용한 약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미마졸람은 2020년도에 미 FDA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도 임상 3상 실험을 마친 비교적 최신의 마취제인데요. 기존 약물의 장점을 모으고 단점을 최소화한 마취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미마졸람에서 앞글자 레미는 빠르다는 의미인데요. 이 약물이 체내에 들어가도 체내에서 특수 요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약물이 몸속에 남아 축적될 걱정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이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된다는 점 때문에 인퓨전 펌프라는 약물 연속 주입 장치를 의료기관에 구비해둬야 약물을 환자에게 안전한 속도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또 레미마졸람은 미다졸람과 같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서 호흡 억제 위험이 낮아 안정성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고 역정제가 있어 시술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효과를 즉시 중단시키고 환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약물 중에서는 이 레미마졸람의 부작용이 가장 적어서 환자의 반응이 가장 좋았고요. 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레미마졸람을 주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미마졸람은 이렇게 알약으로 고형의 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액체로 만들고 혈관을 통해서 주입하게 됩니다. 이제 수면 마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평가 단계입니다. 수면 마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요. 환자분의 건강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여부, 그리고 이전 마취 경험까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물과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보통은 환자의 상태, 즉 비만도나 연령, 전신질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약물과 용량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물을 투여하는 단계입니다. 환자분에게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정맥 주사를 할 때처럼 환자분의 팔뚝이나 다른 부위에 라인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그 연결된 라인을 이러한 연속 약물 주입 장치와 연결해서 저희가 수술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연속 약물 주입 장치를 통해 천천히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양을 조절하게 되고요. 환자는 약물 투여 후에 30초에서 1분 이내에 진정 효과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환자가 수면에 이미 빠진 상태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산소 포화도, 심박수, 그리고 혈압, 그리고 호흡 패턴, 마지막으로 EtCO2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산소를 추가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치료 부위를 국소 마취한 뒤에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치료 후 회복 단계인데요.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약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레미마졸람의 경우 경험상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수면 마취를 받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취가 잘 안 되면 어쩌죠? 혹은 마취 도중 깨어나면 어떡하죠?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치과 수면 마취의 경우 치료 도중 각성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는데요. 저희 치과처럼 환자의 마취 상태를 절대 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 또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반응성 테스트인데요. 환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려서 반응 정도를 확인합니다. 또 MOAS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0점은 완전히 무반응, 5점은 멀쩡한 상태입니다. 보통 치과 수면 마취에서는 가벼운 자극엔 반응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는 안 되는 상태인 2에서 3점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데요. 호흡,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EtCO2 같은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마취가 잘 안 된 경우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료진이 약물 투여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럼 수면 마취를 받는 환자 입장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여러분 내시경 검사하시면서 한 번쯤은 수면 마취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눈 감았다 떴더니 끝났더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수면 마취 도중 아파서 깨거나 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면 마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수면 마취로 의식과 통증 인지가 둔해지고 여기에 국소 마취까지 함께 사용돼서 시술 부위의 통증도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래서 발치나 인플라 같은 시술도 통증 없이 받으실 수 있고 마취가 깬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수면 마취 중 의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불안감에 수술실에 녹음기를 몰래 켜두고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갖춘 치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치과가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안심하고 수면 마취를 받을 수 있는 치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 치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치과 시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CCTV는 환자의 시술 전 과정이 기록된다는 의미고 의료진 역시 이를 인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이 억제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마취 시 최소 3인 이상의 인력이 입실하는가입니다. 의사와 스텝, 보조 인력이 함께 입실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요. 치과에서 사용하는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처럼 완전히 의식을 잃는 게 아닙니다. 의식이 조절된 상태로 자극에 반응하거나 기억이 일부 남을 수 있어요. 의료진 역시 이를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또한 환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는 대체로 안전한 방법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시는 분, 혹은 BMI 40 이상의 심한 비만,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면 중 예기치 않게 호흡 및 심혈관계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마취과 내과의 협진하에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수면 마취 전 모든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국제 표준 분류 시스템인 ASA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수면 마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수면 마취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 한약, 건강기능식품까지 의료진들에게 모두 알려주세요. 특히 간질환,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는 금식 지침은 꼭 지켜주세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금식을 권장드리고 물 같은 액체는 시술 2시간 전까지는 조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위에 내용물이 남아서 마취 중 위험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술과 담배는 잠시 멈춰주세요. 마취 전 48시간 동안은 술을, 그리고 24시간 전부터는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알코올과 니코틴이 마취 약물과 예측 못하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수면 마취는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과 선택 시에 이런 점을 꼭 확인하세요. 마취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지, 응급 상황에 대비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치과라면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 마취 시술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치과 공포증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취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공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과 치료 후 통증 없이 회복하는 비밀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치과 치료나 마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많은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